네, 오늘 이제 기본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등차 수열과 그다음에 아직 배우지 않은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예정인데 그 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와 간단하게 복습 좀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수열이 뭐다? 수를 나열한 거. 규칙성에 따라서 나열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규칙성은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수열에 어떤 값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열하죠. A1, A2, A3 하고 쭉쭉쭉 가다가 AN까지.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걸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는 요 AN이라고 하는 걸 n번째 항을 뭐라고 불렀죠? 일반항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n에다 적당한 자연수를 집어넣음에 따라서 그 수열의 모든 항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 장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웠었던 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수열은 수열인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등차한 특징을 갖고 있는. 등차하다라고 하는 거는 차가 같은 거고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거를 갖다 뺐을 때를 말하는 거였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항에서부터 계속해서 일정한 숫자를 갖다가 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문제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더하는 일정한 숫자를 우리가 공차라고 불렀고요. 등차 수열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A하고 D를 구하는 게 목표였죠. 왜냐하면 초항 A와 공차 D를 알면 그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 n번째 항은 A 더하기 n-1 곱하기 D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AN을 가지고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해했었던 게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값들을 모두 다 더했을 때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겠느냐도 되게 중요했었고 그것도 역시 결국에 뭐를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았냐면 A하고 D를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SN이라고 하는 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1부터 AN까지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는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기호인데 그게 꼭 등차 수열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일반적인 모든 수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등차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여기 써져 있는 대로 SN이라고 한다면 SN은 초항과 공차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증명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2분의 n에 2a 플러스 n-1 곱하기 d로 표현할 수 있었고 만약에 상황에 따라 제일 앞에 있는 항과 제일 끝번째 있는 항이 주어져 있는 경우엔 SN을 2분의 n에 a 더하기 l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핵심은 등차 수열의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열의 합이 뭐죠? SN이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그 다음에 일반항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반항, n번째 항. 그래서 SN과 AN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S3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을 뜻하는 거잖아. 그래서 S3은 A1, A2, A3일 겁니다. S7은 A1, A2 하고 쭉쭉쭉 가다가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에서 끝날 겁니다. 그럼 SN은 뭐냐? SN은 A1, A2, A3 하고 가다가 어디까지 더해야 끝나는 거냐면 n번째 항까지 더해야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n번째 항의 앞에는 누가 있죠? n-1번째 항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올 거냐면 an-1이 올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건 A1, A2 쭉쭉쭉 an-1, an까지 갖다 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sn-1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까지 더하는 걸까? n-1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지. 그래서 sn-1은 a1, a2 하고 쭉쭉쭉 가다가 a의 n-1까지 더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요 식의 위에서 아래 걸 갖다가 만약에 뺀다면 좌변은 뭐가 될 거냐면 sn에서 sn-1을 갖다 빼는 게 될 거고요. 우변에 있는 거는 뺄 거 빼고 뺄 거 빼고 뺄 거 뺐을 때 뭐만 남아요? AN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SN이 주어져 있다면 SN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SN에서 Sn-1을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A는 SN에서 Sn-를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A1에서부터 출발하죠. 그 A1을 우리가 초항, 첫 번째 항 A라고 불렀잖아.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SN도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S1부터 출발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S1이 첫 번째 항까지 합인 거니까요.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여기 AN이 SN에서 Sn-를 갖다 빼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A1은 S1에서 S0를 갖다 빼는 건데 S0라는 게 정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AN이 SN 빼기 SN-1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얘는 언제부터만 사용할 수 있는 거냐면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SN에서 Sn-를 갖다 빼가지고 일반항 AN을 찾아내는 건 두 번째 항부터만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째 항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첫째 항은 뭐로 구할 거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S1으로 구하시면 돼요. 왜냐면 S1이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합이면 뭐밖에 없어? 첫 번째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A1은 S1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 AN은 SN이 만약에 주어져 있다면 SN에서 Sn-1을 갖다 빼서 만들어주고 A1은 S1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돼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SN이 만약에 n제곱 더하기 2n이야.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항들을 모두 다 더했더니 그게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화된 형태로 표현되는 수열이 있어. 그러면 그 수열은 대체 어떤 걸 더했길래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 되는 것일까? 라는 게 지금 궁금한 상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AN은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여러분? SN에서 Sn-를 갖다 빼는 거라고. AN은 n제곱 더하기 2n에서 n-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n-1을 갖다 빼는 겁니다. Sn-1이니까요. Sn-1이니까요. 여기는 요 n에다가 다 뭘 갖다 집어넣어서 n-1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Sn에서 Sn-를 갖다 뺀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n제곱 더하기 2n 빼기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더하기 2n 마이너스 2 해서 얘는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 더하기 2 날라갈 거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n 계산하시면 2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단 n이 얼마 이상일 때만? 2 이상일 때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식은 n이 2 이상일 때만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어떤 일반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A1을 따로 계산해야 된다. 뭐로 따로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S1으로 따로 계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S1은 뭐냐? 저기 있는 저 n제곱 더하기 2n에다가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 그래서 3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n 대신에 1 갖다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얼마 나와요? 3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일 때도 연결될 수 있는 식인 거야. AN이. 그래서 이때는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게 첫 번째였다. 두 번째,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만약에 SN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이에요. 그러면 이때 일반항 AN을 찾아봅시다. 어쨌든 똑같이 SN에서 Sn-를 갖다 빼야겠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에서 n-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n-1 더하기 3을 갖다
빼야 되는데 근데 다 전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플러스 3 저거 안쪽에 괄호하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날아가는 거 보이지? 거기까지만 정리를 해놓으면 결국 n제곱 더하기 2n에서 n-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n-1을 갖다 빼는 거니까 왼쪽이랑 식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반항 a는 뭐가 되는 거냐면 2n 더하기 1이 되는 거다. n이 얼마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똑같아. 결과가 똑같은데 A1을 계산을 해보면 A1은 S1이니까 이번엔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야 돼서 1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얼마가 나와? 6이 나오죠. 위에 거 2n 더하기 1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 나와. 연결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n이 1일 때 6이고 n이 2 이상일 때 2n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저기 있는 저 2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정리를 좀 잘 해보면 2n-2 더하기 3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n-1 곱하기 2로 표현되겠죠. 맞습니까? 뭐 하는 거냐면 이 수열이 결국에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뭐가 된다는 거?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최종적인 결론은 일반항 AN을 A 더하기 n-1 곱하기 D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전개시켜보면 결국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맞아요? n에 관한 1차식일 때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n제곱 더하기 2n 그리고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은 n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그거는 무슨 수열의 합이다?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n에 관한 2차식은 등차 수열의 합, 그 다음에 n에 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SN이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라고 나오면 n에 관한 몇 차야? 2차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등차 수열을 이룰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부터 자연스럽게 가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는 연결이 안 되고 두 번째부터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이 끝자리에 붙어 있는 상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었죠. 뒤에 n제곱 더하기 2n 한 다음에 상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얘는 3이 붙어 있으니까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화 시켜 놓은 겁니다. SN이 n에 관한 2차식이면 일반항 AN은 무조건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C가 0이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부터 C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몇 번째부터만? 두 번째부터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안 외워지시겠지만 나중에는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7번입니다. 자, SN이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이다. 그랬을 때 AK가 마이너스 25가 되게 만들어주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일반항 AN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SN에서 SN-1를 갖다 빼는 거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3에서 SN-1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n-1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n-1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다 갖다가 전개시켜서 계산하시면 얘가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6n 더하기 5가 나올 겁니다. 못 믿는 눈초리들이긴 한데요. 못 믿겠으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나중에 저게 더 빠르게 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마이너스 6n 더하기 5다. 단 n이 얼마 이상일 때만? 2 이상일 때만. 특히 얘는 결과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뒤쪽에 뭐가 있으니까? 3이 있으니까.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로 따로 계산해야 된다? S1으로 따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S1은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결론.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이 2이고 두 번째 이상의 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6n 더하기 5라고 하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K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니까 어차피 2는 아니니까요. AK는 2 이상의 여기 요 식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K 더하기 5가 마이너스 25가 되는, 한쪽으로 넘기면 6K가 30이 되는, 결과적으로 K가 얼마가 되는 거다? 5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여기는 요 필수예제 7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7번이었고요. 다음 8번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개념을 다시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5번째 식입니다. 5번째 식입니다. 뭘 할 거냐면 이런 이름 가지고 있는 애를 할 거예요. 등비 수열이라고요. 느낌 오죠? 수열은 수열이에요. 어떤 수열입니까? 등비한 수열입니다. 등비라는 거는 뭐냐면 뭐가 같은 거냐면 비가 같은 수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수열 어때요?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2, 4, 8, 16, 32, 64 이렇게 가는 수열이요. 그래서 B가 같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거분의 뒤에 거 2분의 4, 앞에 거분의 뒤에 거 4분의 8, 앞에 거분의 뒤에 거 8분의 16 다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열을, B가 같은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부를 건데, 등차 수열도 차가 같은 거였지만 앞에 있는 숫자부터 계속해서 일정한 숫자를 갖다가 더해서 만드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했던 것처럼 등비 수열도 제일 앞에 있는 항에서부터 계속 그 B라고 하는 2를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등비 수열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곱하는 일정한 숫자를 뭐라고 부르도록 한다? 공비라고 부르도록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초항과 공비입니다. A랑 R이요. 그래서 A랑 R을 알면 우리가 일반항 AN이 뭐가 되는 거냐면 A 곱하기 R의 n-1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있다가 n번째 항 이렇게 가게 되겠죠. 어쨌든 목표는 뭘 구하는 거? AN을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어쨌든 이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얼마를 갖다 곱한다? R을 갖다 곱한다.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이 세 번째 항은 AR에다가 R을 한 번 더 갖다 곱하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AR 제곱이 된다. 써있지 않아서 스님도 쓰진 않을 건데 네 번째 항 A4는 뭐가 되겠어요? AR 세제곱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A 플러스 n-1 곱하기 D가 된 게 네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하고 다섯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하니까 한 번 덜 더하니까 그랬던 거잖아. 근데 지금은 어쨌든 등비 수열이고 계속해서 갖다가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일반항 AN이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이다? A 곱하기 R의 n-1승으로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초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갖다 곱해 놓는다.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것이 지금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등비 중항이요. 뭐 말하는 걸까? 가운데 있는 항 말할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1, 2, 3가 여기 써져 있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B를 양 끝에 있는 A하고 C에 뭐라고 부른다? 등비 중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왜냐면 A, B,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는 거면 두 녀석의 B, A분의 B, 앞에 거분의 뒤에 거, 한 번 더 앞에 거분의 D, B분의 C. 맞습니까? 저 두 개가 같으면 크로스해서 갖다 곱했을 때 결국 뭐가 된다? B제곱이 AC가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 등차 수열하고의 차이는, 등차 수열은 어쨌든 공차를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연립방정식적 성질들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 근데 등비 수열은 계속해서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잖아. 지수법칙이나 아니면 곱셈 공식의 어떤 형태들이 많이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승입니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목표는 뭐라? A랑 R을 구하는 거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 AN이 있다. AN을 A 곱하기 R의 n-1승이라고 하자. 그 수열의 두 번째 항이 8이다. AR이 8인 거고. 그 수열의 여섯 번째 항이 648이다. AR 5승이 648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두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은 공비를 한 번씩 덜 곱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AR이 8이고 AR 8승이 648이야. AR 5승은 AR에다가 R의 4제곱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얘가 8이니까 8 곱하기 R의 4제곱이죠. 그래서 양변 8로 나누면 R의 4제곱은 81이 될 거고 R은 플러스 3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3도 가능한데 플러스 3이어야 되겠네요. 왜냐면 R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오케이? 그럼 R이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3A가 8이니까 A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8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초항과 공비를 모두 알았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 등비 수열의 일반항 3분의 8 곱하기 3의 n-1승을 구해놓은 다음에 이 수열의 네 번째 항 A4를 구하면 얘는 3분의 8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죠. 8 곱하기 9니까 9, 8에 72가 되는 거다. 그것이 여기는 필수예제 8번에 대한 결론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필수예제 9번. 자, 저기 1, 2, 3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아까 뭐가 성립한다 그랬냐면 B제곱이 AC가 되는 게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A, B,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 된다면 B가 같으니까 앞에 거분의 뒤에 게 앞에 거분의 뒤에 게 같은 거잖아. 크로스해서 갖다 곱하면 B제곱이 AC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써져 있는 1, 2, 3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는 건 가운데 있는 녀석의 제곱이 양쪽 끝에 있는 두 녀석의 곱 A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곱으로 표현되겠죠. 갖다 곱하자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한쪽으로 넘기면 2A제곱 더하기 6A 더하기 4가 제로 양변 2로 나누면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 이퀄 제로 인수분해가 되기도 하는데 어차피 모든 A 값들의 합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두 해를 A1과 A2라고 할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답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등차의 목표는 뭘 구하는 것? A랑 D. 등비의 목표는 뭘 구하는 것? A와 R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조금 계속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수예제 10번 X세제곱 PX제곱 12X 더하기 27 이퀄 제로 예.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 그러니까 원래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하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저기 써져 있는 알파 베타 감마가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 그랬냐면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써져 있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면 베타가 알파와 감마의 등비 중항이 되는 거니까 베타 제곱이 알파 감마.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근데 연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갈 예정이냐면 얘가 미지수의 개수가 줄어들기 위해 세 개를 A, AR, AR 제곱이라고 설정을 할 생각입니다. A, AR, AR 제곱. 알파, 베타, 감마 하면 미지수 3개잖아. 근데 A랑 R을 가지고 만드니까 저렇게 3개만 있어. 3개만 그 문자가 2개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숫자는 A-D하고 A하고 A 플러스 D로 놓는 게 편하다 했죠. 다 더해서 3A가 되니까. 그러면
R분의 A와 AR로 표현해야 되는 건가요? 분수가 더 싫죠? 물론 곱했을 때 A 세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는 그냥 제일 앞에 걸 A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저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A하고 AR하고 AR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거냐면, 어차피 P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각의 관계 써야 되겠죠. 그 근각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쓰고 싶은 게 뭐냐면 세근의 곱이에요. 왜냐면은 합은 만만하긴 한데 P가 뭔지 모르니까 두 개씩 갖다 곱해서 더하는 건 식이 세 개나 생기니까 귀찮아서. 그래서 제일 만만한 A랑 AR이랑 AR 제곱을 갖다가 곱하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7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A 세제곱 R 세제곱이니까 AR 전체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니 AR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AR이 마이너스 3이면요, R이나 A 둘 중에 하나를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누구 정리할까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A를 정리해 볼게요. R이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A분의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세 개의 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AR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R 제곱은 AR과 R을 갖다 곱하는 건데, AR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R은 A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뭐가 될 거냐면 A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와 마이너스 3과 A분의 9라고 하는 세 개의 녀석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인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두 개씩의 곱의 합. 그러면은 첫 번째 A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과 A분의 9, 마이너스 A분의 27. 마지막 A와 A분의 9 더하기 9.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A분의 C니까 1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한쪽으로 넘겨.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분의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0이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A 더하기 A분의 9,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0이며, 그 다음에 양변에 A를 갖다 곱해서 정리해보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9 이퀄 0. 잠시만요. 네.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서 계산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 만들어놨다. 그래서 저기서 A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A가 실근이 안 나오거든 지금.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9가 0이니까. 일부러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정리를 했는데 우선은 실패를 했습니다. 문제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갈 필요가 없었던 게,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렇게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힘들었지.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3이 이 방정식의 근이라잖아. 근이라는 게 뭐니?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저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3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9p 마이너스 36 더하기 27이 0이 되는 거다. 그래서 9p는 36이고 p가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문제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스님이 지금 만약에 중간에 계산을 실수를 한 게 아니라면, 내가 뭔가 못 찾고 있는 게 아니라면 예측해 보건대 마이너스 3 하나는 실근이고 a하고 a분의 9가 허근이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어쨌든 이 실근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가 문제인 거고, 안 되면은 근의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AR의 값이 하나가 나와버리면 근을 하나 찾는 거니까 그걸 이용을 해서 그는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걸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P가 4인 걸 찾아내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1번 하기 전에 이제 다시 공식. 자, 그래서 마지막 공식입니다. 등비 수열의 합.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라고 하는 건 A1, A2, A3 이거 말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도 쓸 수 있고 등비 수열에서도 쓸 수 있는데, 이번에는 AN이 뭐로 정해져 있는? 등비 수열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어쨌든 등비 수열 AN은 초항이 A, 공비가 R이면 A 곱하기 R의 n-1승으로 표현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N이라고 하는 것은 A1, A2 쭉쭉쭉 가다가 AN까지 더해서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게 만약에 항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을 해보면 그 SN은 A, AR, A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R 곱하기 SN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좌변에다 뭘 곱했어요? R을 곱했어요. 그럼 당연히 우변에도 뭘 곱해야 됩니까? R을 갖다 곱해야 되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저 모든 항들에다가 R을 갖다 곱하면 A가 뭐로 바뀔 거냐면 AR로 바뀔 거야. 그 다음에 안 써있는데 요 앞에 있었던 A 곱하기 R의 n-2승이 A 곱하기 R의 n-1승이 될 것이고, 마지막 A 곱하기 R의 n승이 되는 거겠죠. 그리하여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 걸 만약에 갖다 빼면, 즉 SN에서 RSN을 갖다가 빼면 1-R 곱하기 SN이 좌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짠짠 짠짠 중간 거 다 날라가겠지. 그래서 뭐만 남냐면 A-A 곱하기 R의 n승만 남습니다. 그래서 A로 묶어내면 A 곱하기 1-R의 n승이 되겠죠. 그러면 SN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1-R 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다 라고 기분 좋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눌 땐 조심해야지. 뭐가 아닌 걸로만? 0이 아닌 걸로만 나눌 수 있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는 1-R이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다시 말해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방식은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R이 1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R이 1이다. R이 1이라고 하는 건 공비가 1인 거니까 계속해서 A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가다가 어디까지? n번째까지 그냥 A만 있는 거죠. 공비가 1이니까요. A가 몇 번 있는 거? n번. 그래서 이때는 n 곱하기 A로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SN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요. 오케이? SN은 1-R분의 A 곱하기 R의 n승이다. R이 대신에 뭐가 아닐 때만? 1이 아닐 때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에 있는 걸 쓸 수도 있습니다.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요. 특별한 건 하나도 없어요. 분모 분자를 그냥 뭐 갖다 곱한 거야? 마이너스 1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야.
근데 왜 두 개로 나눠줘야 될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수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저 1-r이나 r-1 분모로 계산을 할 때 r이 1보다 크면 뒤쪽 걸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마음 편할 거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1-r분의 1을 쓰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이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s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다? n 곱하기 a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11번으로 가보시면, 자,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승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은 AR, 다섯 번째 항은 AR 4제곱, 그 다음에 AR 4제곱은 AR에다가 R 세제곱을 갖다 곱하는 거니까 6R 세제곱이 162가 되고, 양변 6으로 나누면 R 세제곱이 27이 되겠죠. 그래서 공비 R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고요. AR이 6이었으니까 초항 A가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초항과 공비가 모두 있을 때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하는 거는 뭘 구하라는 이야기냐면 S10을 구하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S10 어떻게 구해? R-1분의 1-R분의도 있는데 1-R분의가 우리가 했었던 식이었는데 지금은 R-1분의를 적용하려고 한다. 왜냐면 R이 1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S는 공비가 1이 아닌 경우, 공비가 1인 건 사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또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다. 지금은 첫 번째 걸 이용해서 3-1분의 2 곱하기 3의 10승 마이너스 1. 근데 분모가 2니까 계산하면 3의 10승 마이너스 1이다. 3의 10승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계산하면 알 수 있겠지만 궁금하지 않습니다. 243을 두 번 갖다 곱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계산기를 쓰세요. 답 쓸 때 계산기 써가지고 답 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써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로서는 마지막 12번이고요. S8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일반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1승이다. S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물론 반대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럼 S2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9고요. 그 다음에 S5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5승 마이너스 1. 얘는 93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R-1분의 A가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9, 여기는 R-1분의 A가 R의 5승 마이너스 1분의 93. 어쨌든 얘랑 같은 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9는 R의 5승 마이너스 1분의 93. 그래서 9 곱하기 R의 5승 마이너스 1은 93 곱하기 R의 제곱 마이너스 1. 양변 3으로 나누시면 3 곱하기 R의 5승 마이너스 1, 얘는 31 곱하기 R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뭘로 연결이 될 거냐면 R이 2인 걸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공비 R이 2면 3 곱하기 2의 5승 빼기 1, 그 다음에 31 곱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차방정식을 풀기에는 피로도가 너무 커서 R의 값만 찾았고, 그래서 R 대신에 지금부터 1을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분모는 R이 2니까 A, 그 다음에 3분의 9, 초항이 얼마? 3이 되는 거다. 그래서 최종 결론 S8은 R-1분의 초항 R의 n승 마이너스 1, 3 곱하기 2의 8승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그 수열의 합을 정확히 알고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오케이? 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